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4월 4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코스피가 0.3%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은 0.26%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는 나쁘지 않았었는데 체감상으로는 좋지 않았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또 최근에 강세 흐름이 나왔었던 2차전지, 이런 업종들의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만족스러웠던 하루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먼저 코스피를 볼게요. 자, 코스피 상위 종목에 대해서는 SK 하이닉스가 3%가 넘는 급락이 나왔고, 또 2차전지 대장주 삼성 SDI도 2.5%, 그리고 어제 강세 흐름이 나왔었던 포스코 그룹주들, 이쪽도 크게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시장은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지만 아무래도 개인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종목 때문에 오늘은 썩 좋은 하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그룹주하고 LNF까지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오늘은 좋지 않았어요. 반대로 제약 바이오주 쪽, 이쪽은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알테오젠도 17% 급등이 나왔죠. 얼핏 봐도 제약 바이오주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자, 오늘이 4월 둘째 날인데 오늘까지 외국인이 3천억이 넘는 순매도를 보여주었어요. 반대로 기관은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이번 달 출발에 외국인의 흐름은 좋진 않네요. 아울러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도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폭의 상승이 나왔었던 삼성전자, 다행히도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같이 매수세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오늘 시끄러운 이슈가 나왔었던 SK 하이닉스, 역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 반대로 기관은 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아울러 포스코홀딩스, 이 종목은 어제 급등이 나왔지만 반대로 외국인은 또 역대급 순매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6%의 급락이 나왔고 외국인도 다시 한번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셀트리온, 네이버, LG화학, LG전자, 이렇게 각각 매수를 했고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1,000억 이상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역시 SK하이닉스, 셀트리온, LG화학, SK아인테크놀로지, 삼성전자, 이렇게 각각 순매수를 했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미국 증시가 조금은 조정 장세를 보여주었어요. 나스닥이 0.27%로 마감이 되었지만 장중에는 1% 이상의 급락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S&P 500은 0.37%의 상승이 나왔고 다우지수는 1% 가까운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나스닥만 조금은 부진했었고 나머지 시장 흐름은 견조했었네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면 어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고 0.9%, 1% 가까운 급락이 나왔어요. 또 지금 아시아 일본 니케이를 보면 0.2%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거의 포합, 중국도 거의 포합이죠. 그래서 어제 기술주가 포진해 있는 나스닥만 제외했다면 미국 증시의 흐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고 또 아시아 증시까지 흐름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코스피 코스닥이 나쁜 흐름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또 오랜만에 2차전지 관련주, 이쪽이 조금은 약세 흐름이 나왔었고 또 여러가지 업종을 살펴보니까 조선이라든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쪽, 또 오랜만에 유가 상승과 관련된 종목들, 이쪽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시장을 주목해야 되는 것은 결코 저는 작년과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긴축의 끝무렵이기도 하고 또 코스피의 PBR을 봤을 때도 결코 물러서기에는 저평가된 구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이슈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지만 저는 너무 걱정할 수 있는 재료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국제 유가가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이슈가 나왔고 또 유가의 변동을 보면 어제만 6.2%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소폭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현재 4거래일 연속으로 유가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을 다시 키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시장에 있어서 추세라는 것은 정말 무시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면에서 지금의 유가의 추세를 보면 하락세란 말이죠. 때문에 이렇게 한 차례 반등은 나올 수 있어도 결코 추세를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게 저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세를 한번 형성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사건 사고가 있지 않다면 그 추세를 돌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신빙성을 더해줄 수 있는 것이 오늘 유가 상승과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다 시초가보다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S오일은 시가 대비 2% 하락이 나오고 있고, 또 중앙에너비스, 대표적인 유가 상승 관련주죠. 시가가 14%였다면 지금은 7%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석유도 마찬가지예요. 장중에는 18%까지 급등이 나왔지만 지금은 6%에서 굉장히 위에 꼬리를 많이 달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과 같은 시점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었다면 유가 관련주가 널뛰기를 했을 것이고 이렇게 전각 후약 패턴이 나오지 않았었겠죠. 그래서 지금 좋지 않은 이슈들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지만 결코 작년의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반도체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하이닉스가 3% 이상의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주된 이유는 어제 시간회에서 2조 원대의 교환 사채를 발행했고 이게 시장이 부정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교환 사채 발행 규모가 시가총액 대비 2.4%거든요. 저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교환 사채든 전환 사채든 유상증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대입해서 보면 돼요. 가끔씩 이런 기사가 나올 때가 있는데 이게 시가총액 대비 얼마나 되는지 그걸 판단해 보시고요. 일반적으로 그 비중만큼의 주가의 하락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기계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많이는 2%, 이 정도도 빠질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건 지금의 시장 상황이라든지 또 코스피의 움직임, 그리고 업종이 속한 상황, 그런 것에 따라 조금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하이닉스가 3% 이상의 하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때문에 예상 범위 내에서 하락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쪽은 이것 말고도 지난주 금요일쯤에 중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규제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금요일하고 월요일까지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한몫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뭐가 됐던 간에 저는 반도체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고 이번 주 금요일에도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지난 2021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때는 오히려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매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주가는 어땠었죠? 급락까지는 아니었지만 더 이상 상승하지 않았었고 결국 주가는 지금의 위치까지 계속 하락하는 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반대로 보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때문에 어닝 쇼크가 나오던 어닝 쇼크에 더 이상의 쇼크가 나오던 그 파급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르면 3분기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늦어도 4분기쯤은 될 것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조금 더 늦는다면 내년 1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시점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좋지 않은 이슈도 있고 또 교환사채 발행이라든지 굉장히 던지고 싶은 요소들밖에 없단 말이죠. 하지만 과거 2021년을 떠올려 보면서 지금이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쯤에 이게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트리거는 2분기 안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시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중 하나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라든지 또는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이런 시점들도 그 가능성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만큼 한번 이번 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 잘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장중에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면 한때는 4%까지 주가가 빠졌지만 그래도 조금 전 보여드렸던 유가 상승 관련주들, 그런 업종과는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지만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 추세는 깨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지금 이 저점이 1월 당시 저점하고 어떻게 본다면 쌍바닥을 형성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재료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너무 크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돌아설 수 있는 시그널들,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 긍정적인 기사는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반기의 업황 개선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는 챗 GPT, 그게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일반적인 시각이 아니라 SK 하이닉스 부회장이라든지 또 엔비디아 측에서도 직접 CEO가 그런 말을 했던 만큼 이런 재료가 살아있는 한 너무 시장을 어둡게 보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 당시 3월 말이었죠. 그때 주가가 빠르게 돌파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2월 달에 형성했었던 이 매물 구간,
이 두 턴 매물 구간까지 주가가 올라왔던 만큼 강력한 호재가 있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다고 볼 수가 있어요.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직전 고점이잖아요. 이렇게 쌍봉을 만든 자리에서 일반적으로 강하게 돌파하기보다는 한 번은 맞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면 저는 추세는 살아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1분기의 실적이 보다 좋지 못할 것이다,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어제하고는 주가가 조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부정적인 실적은 주가에 많이 녹아들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빠지냐 마냐 그 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조금은 큰 그림에서 업황이 정말로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며 투자하는 것이 정말로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차원지도 조금은 주가가 빠지고 있고 최근에 강세 흐름이 나왔었던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까지 미국의 나스닥 흐름처럼 기술주의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오래가지 않기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이번 달만큼은 전량 후광 패턴이 나올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를 해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